22대 총선이 끝나고 전남에서도 새로운 당선인들이 배출됐습니다. 전남 서남권 당선인들이 바라본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당선인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습니다. 당선인들의 미래 구상을 살펴봤습니다. 전남 경찰이 외국인이 포함된 마약 사범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숙박업소를 돌며 마약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여자중학교가 새로운 교명을 찾습니다. 교명 공모는 오는 29일까지 이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은 후보가 있죠. 모두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해남안도 진도 박지원, 고흥보성 장흥당진 문금주 당선인입니다. 두 당선인은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요? 장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2대 총선 해완진 선거구에서 국회 입성을 확정지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 올해 81살로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992년 국회에 처음 입성해 4선 의원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한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고향인 해남 안도 진도 지역구에서 무려 92.35%로 전국 최다 득표율을 세우고 4년 만에 또다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은 KTX와 연도 연육교 건설, 해양수산유통단지 개설, 전남 공공의대 설립, 본회의 직전에 상정되는 안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로 꼽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표가 선정되면은 상임위가 결정되겠지만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법사위와 정보위를 겸직하고 싶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당선인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문 당선인 역시도 무려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문 당선인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국회 입성은 이번이 처음. 지역구를 농업경제자유특구로 만들고 국가환경재난기금법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인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가는 게 농업인의 소득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농업재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국가환경재난기금법을 제정을 하고 또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입법화하면서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가 확실하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1회 공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선거구는 주로 농업이 발달됐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백전 노장과 정치 신인에게 보내준 성원을 당선인들은 어떻게 보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목포시 선거구는 민주당 김원희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당선 후 첫 일정으로 곧바로 목포대를 찾아 의대 유치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총선 이튿날인 11일 목포대를 찾아 전남이 공모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대 신설 방안을 놓고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앞서 당선 소감에서 목포대 의대 유치, 목포와 신안 통합, 해상풍력 국가산단 조성 등 21대 총선에서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목포 의대 유치입니다. 목포 의대 유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목포 신안 통합을 전제로 해서 목포와 신안을 서남권의
이 전남 서남권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민주당 서상섭 당선인이 내리 3선을 확정지은 가운데 농어민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서 당선인은 민주와 민생 등 각종 위기와 특히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관련 법 정비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포대 의대 유치에 적극 동참하고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문제부터 바로잡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농산어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압승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을 선거구는 권향엽 후보도 일찌감치 승기를 거머쥐면서 전남 동부권 첫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명예를 얻었는데요. 두 후보가 꼽은 핵심 현안과 공약은 뭔지 살펴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64.34% 민주당 김문수 후보의 성적표입니다. 순천 갑선거구를 둘러싼 공천 파동과 개인을 향한 논란의 벽을 깨고 김문수 후보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김 당선인은 순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단연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를 꼽았습니다.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가 순천과 여수, 광양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겁니다. 김 당선인의 5대 핵심 공약으로는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와 검찰 개혁 완수, 순천 광양 여수 경전철 연결, 통합 이순신 특례시 기반 마련과 기본소득, 기본주택 실행이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순천의 정치 개혁과 의대 유치에 높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라고 답했습니다. 순천 지역 발전을 위한 순천대 의대 유치와 순천 갈등과 적대적 공멸의 정치를 청산하고 이제 상생의 정치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대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나 교육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천 광양 곡성구례 을선거구에서는 전남 동부권 첫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초선임에도 70.09%라는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권을 따낸 민주당 권향엽 당선인. 권 당선인 역시 지역의 1순위 현안 과제로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를 꼽았습니다. 5대 핵심 공약으로 순천 광양 곡성구례 상생 클러스터 구축과 광양제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구 조성, 통합 물류센터 건립, 순천대 의대 유치, 섬진강 유역 환경청 설립을 제시했던 권 당선인. 특구와 상생 클러스터 구축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라고 말했습니다. 민생, 민주, 평화, 인권 존중의 가치를 지켜온 당직자 출신으로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정치를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현안인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제1희망으로 하겠고요. 이 희망으로는 해양수산위원회. 정치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22대 국회에 당당하게 입성한 민주당 김문수, 권향엽 당선인. 높은 득표율만큼 두 당선인을 향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재선 의원과 초선 의원의 의기투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당선인과 여수을 조계원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공동공약을 발표하며 일찌감치 상생 정치의 뜻을 모았는데요.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두 당선인의 계획을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변 없이 당선증을 따낸 여수 갑선거구 주철현 당선인.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88%를 얻으며 전남 동부권 유일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반면 여수 을 선거구는 새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오른 조계원 당선인은 득표율 68%를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두 당선인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으로 인해 현안 사업 추진이 뒤처졌던 만큼 상생과 협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선거 운동 기간 두 당선인이 발표한 공동 공약은 모두 8가지입니다. 첫째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 용역 결과가 오는 2025년 국가 항만 기본계획 수정에 반영되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북항 개발 등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국내 해양 레저 관광 진흥 사업을 도맡는 기구가 여수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주장입니다. 또 여수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청년과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과 신재생 에너지 연금을 지원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이 밖에도 전남대학교 병원 여수 분원 설립과 여수와 익산 간 전라선 고속화 철도망 개선 등을 추진해 지역 수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 균형 발전하자. 여수의 모든 시민이 똑같이 잘 살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100%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함께 협약을 하고 이제 여수갑의 주철원 의원과 저는 상생과 협력에 공동 선언을 하였고 그리고 단순한 선언과 합의에 그치지 않고 8가지의 여수 발전을 위한 공통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불거졌던 정치권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입을 모으는 주철현 조계원 당선인.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와 의료체계 확충 등 시급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두 당선인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경찰이 여수 등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40대 남성과 카자흐스탄 20대 여성 등 내외국인 6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와 일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남을 비롯한 전국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필로폰 등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필리핀에서 마약을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총책과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년 2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광양여자중학교가 새로운 학교 이름을 짓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오는 4월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모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역의 역사성이 담긴 참신한 이름을 구상해 광양여중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교명은 다음 달 광양여중 교명변경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온라인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고 최우수작에는 30만 원, 우수작 2편에는 각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전남 장흥의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산불 진화대원 A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장흥군 관산읍의 한 주택 인근에서 참나무를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벌목 작업을 하다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은 숨진 대원이 장흥군청에 소속된 계약직 근로자인 점을 놓고 장흥군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8개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으로 지역과 세계, 미래와 디지털 전환 등을 소재로 한 콘퍼런스와 전시, 또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5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기조 강연과 오프닝 쇼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또 행사 기간 K-팝 콘서트와 버스킹 챌린지, 미디어 아트 공연 등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